아니요, 지금 공실 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경매 그걸로, 개인분이 전세 사기 그걸로 넘어가다 보니까. 대출 이자를 대출금 8억 1천에 대출 이자를 한 5%를 설정을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월 이자가 332만 원이 나오고요. 순월세는 약 388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입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왔습니다. 둔산동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이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 게 있어서 바로 대전으로 달려와 봤습니다. 보이시는 이 건물 뒤편에 물건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사건 번호는요 23타경 8860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12억 1600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유찰돼서 8억 5100만 원에 시작을 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감정 내역을 한번 보니까 토지 감정가는 약 6억 8천 정도가 되고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5억 2,700에 현재 감정이 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전에서 서구가 또 중심이거든요. 근데 서구에서도 둔산동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만 봤었을 때 매력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 어린이공원이 위치해 있고요. 유등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산책로가 좀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하기도 좋은 위치에 있고요. 좌측에는 대전시청, 대전법원, 검찰청, 대전서구청, 정부 대전청사, 대전을지대학병원, 오피스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전자지적도로 보게 되면 상업지역에 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프랜차이즈부터 식당, 갤러리아, 백화점, 또 제가 좋아하는 쉑쉑버거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일자리가 많아요. 관공서들도 많잖아요. 오피스도 밀집이 되어 있는데 상업지역까지 활발하게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주변으로 해가지고 월세로 거주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임대 수요는 풍부한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금리가 인하를 하겠다라는 내용들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금리가 높은 상태거든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으면 대출 이자가 많이 나가게 될 거고 월세가 들어오지만 이자를 제외하게 되면 순수익이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올해 한 번 정도 내린다라는 말도 있고 내년에 또 내린다라는 말이 있는데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가다 보면 월세 수익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다가구 주택이 제일 저평가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저평가된 시기에 여러분들이 우량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을 하신 다음에 차후에 월세를 받으시다가 매도를 하시게 되면 매도 차익까지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물건 집중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왔으니까 한번 외부부터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외관을 보게 되면 깔끔합니다. 오래돼 보이는 그런 느낌은 별로 없어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차장이 이렇게 두 곳이 되어 있고 1층부터 바로 세대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물건 종별에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되어 있지만 건축물 대장을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이 물건은 건축물 대장 굳이 안 봐도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겠죠. 이 물건은 다중주택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건 종별에는 다가구 주택으로 나와 있는 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 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둔산동 자체는 수요가 워낙 많기도 하고 주차 공간이 애초에 좀 많이 부족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도보로도 충분히 이동을 할 수 있는 관공서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낙엽도 그렇고 쓰레기들이 지금 다 있거든요.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옆에 쭉 보게 되면 따로 크랙이 가 있거나 누수의 흔적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에어컨 실외기들이 있죠. 대우로 다 통일이 되어 있어요. 브랜드가 섞여 있지 않는 걸로 봤었을 때는 이 물건은 풀옵션으로 해서 세팅이 됐었던 물건인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은 2017년도 11월 16일 날 사용 승인된 물건입니다. 한 7년차 정도 되는 건물인데요. 사실 7년차 되면 고장이 이제 슬슬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촌스럽게 짓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본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좀 고장이 있을 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입찰 금액에서 조금 빼두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뜯어가지고 리모델링 할 정도의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세팅을 했었을 때 풀옵션으로 된 거니까
뭐 침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파손이 있으면 교체를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원룸에 있는 침대는 좋지가 않아요. 우리 임차인들을 위해서, 월세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임대를 세팅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막 에이스 침대를 넣거나 시몬스 침대를 넣거나 이렇게 하시면 사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월세 사시는 분들은, 오래 사시는 분들은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잠자리에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침대를 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싼 매트리스를 비용을 지출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늘려서 수익률을 굳이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전기 계량기거든요. 현재 다 돌아가고 있고요. 빠진 부분들이 여기 305호 보이시죠? 여기는 현재 공급이 중단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전면도 이제 뭐 CCTV도 따로 있고요. 주차도 여기 한 대 더 할 수 있네요. 한 3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저녁에는 여기도 지금 세워져 있지만 다 주차를 아마 하실 거예요. 측면도 뭐 특별하게 뭐 깨지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따로 없습니다. 분리수거가 이렇게 현재 되어 있거든요. 여기 살고 계시는 분들이 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여기 관리 업체에서 경매가 나왔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는 못 하더라도 가끔씩 와가지고 좀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청소가 좀 안 돼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특히나 이제 경매 나온 물건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소유자분들이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주택관리에서도 아무래도 좀 소홀하게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101호부터 106호까지 6개 호실이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201호부터 206호까지 지금 6개 호실, 301호부터 306호까지 6개 호실, 총 18개 호실로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봤거든요. 따로 위반 내역은 현재 없습니다. 1층에 다중주택 4개 호실, 공동주방, 그 다음에 사무소, 2층에 다중주택 6개 호실, 3층에 다중주택 6개 호실, 그래서 총 16개 호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편함으로 봤었을 때는 18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현장 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제가 와 보니까 1층에 4개 호실이 있고 공동주방이랑 사무소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다 다중주택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물건은 감정평가사에 도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도면을 확인을 해 봤는데요. 여기가 101호는 다중주택으로 도면상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이시는 102호가 현재 공동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방인데 이렇게 현재 도어락이 있는 걸로 봤었을 때 일반 다중주택처럼 똑같이 이용하는 걸로 보여지죠. 여기가 이제 103호 통계조사인데 4월 30일 날 방문을 했는데 이게 그대로 있는 걸로 봤었을 때 아마 여기는 현재 거주를 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한번 해보고요. 이제 여기는 104호고요. 여기 이제 106호입니다. 똑같이 다중주택이고 여기에 보면 이쪽에 106호가 한 개 호실 더 있습니다. 근데 도면상으로 보니까 여기가 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봤었을 때 사무소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건축물 대장상의 가구수와 실제 가구수는 좀 차이점이 있는 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상태를 봤는데요. 어디가 뭐 깨져 있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현재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한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토지가 68평이에요. 토지가 좀 작은 평수다 보니까 또 다중주택이죠. 다중주택에는 엘리베이터가 웬만하면 없습니다. 이 물건도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주변에 엘리베이터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위치적으로 좋기 때문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호부터 206호까지 6개 호실이 되어 있죠. 도면상도 그렇고 건축물 대장상도 똑같이 다중주택 6개 호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를 더 늘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물을 이렇게 쌓아놓으신 거 보니까 여기는 지금 거주하고 계신 것 같고요. 여기가 뭘까요? 여기에 이제 도시가스가 있네요. 도시가스가 있고 수도 계량기까지 현재 다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다 열려 있습니다. 여기도 뭐 따로 깨지거나 그런 건 없고요. 여기도 똑같이 301호, 그 다음에 306호로 되어 있죠. 여기도 정상적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경매 진행 관련해가지고 법원에서 우편물이 온 것 같은데 전혀 송달을 안 받으셨죠. 여기도 특별하게 뭐 타일이 깨져 있거나 그런 건 없고 여기도 현재 다 열려 있네요. 보시면 이런 데가 조금 이게 비어 있는데 이런 거는 크게 비용이 들지 않을 겁니다. 가볼까요? 진짜 깨끗한데요? 탈 손댈 게 없어. 원래 한 7년 정도 되면 꼭 깨져 있거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여긴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전혀 깨끗합니다. 생각보다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다닐만 해요. 땀은 좀 나갔는데 이런 옥상에 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상 임장하게 오게 되면 옥상을 꼭 방문을 해야죠. 왜냐면 또 누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게 되는데 방수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수 비용을 좀 산출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방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누수가 100% 있을 것이다. 기존에. 그래서 수리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다.
이거는 100%는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방수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았는데요. 추후에 제가 여기를 다 방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누수로 인해서 피해가 보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방수가 되어 있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방수 전에 기본 마감은 한 거다 보니까 누수가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탐문을 통해서 누수 여부가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전체적으로 방수하시면서 페인트들도 좀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크랙이 가 있는 부분들도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아예 방수하실 때 미장을 한 번씩 하신다든지 페인트를 한번 하신다든지 마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다른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방수를 어느 정도 비용을 또 산출할 수 있을지 입찰하기 전에 방수업체에 한번 연락을 하셔가지고 평수 얘기하신 다음에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 한번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시죠? 여기가 현재 신축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부동산 분위기가 별로 좋지 않잖아요. 게다가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건축 비용입니다. 건축 비용이 비싸졌기 때문에 사실상 신축 공사를 많이 못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신축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여기는 임대 수요라든지 전세 가격도 잘 받쳐주고 있다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를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대지가 68평이고요. 24년도 3월 13일 날 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평당가로 한번 나눠봤거든요. 평당가는 885만 원에 실거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빈 토지는 아니었겠죠. 그 전에 다가구 건물이나 다중주택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 건물을 철거까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용이 더 비싸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신축 공사까지 하고 있는 걸로 봤었을 때 이 경매 물건도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축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평당 가격이 비쌉니다. 물론 내가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되겠지만 평당 700~800만 원 정도는 되거든요. 저희 물건은 7년 차 된 준신축 건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디션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준신축의 물건을 경매로 시세보다 또 저렴하게 매입을 한다라고 하면 분명 매도 차익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가 되는 물건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예, 혹시 주택 관리인가요? 서구 둔산동에 하버드 다중주택 혹시 관리를 하고 계실까요? 네네네. 누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요.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누수라든지 저희가 뭐 크게 수리 비용이 들어갈 만한 것들은 없을까요? 네, 아직까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관리비를 한 얼마씩 받고 계세요? 거기 TV 인터넷 포함해서 아마 한 35,000원 정도 가까이. 아니요, 지금 공시 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경매 그걸로 개인분이 전세 사기 그걸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럼 현재 그럼 몇 개 정도가 공실인 걸로 보여지세요? 한 8개? 여기가 그럼 18개 호실인데 한 10개 호실 정도만 거주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물건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3타경 8860이고요. 물건 종별은 다가구 주택이고 토지 면적은 68평, 건물 면적은 126평입니다. 현재 감정가는 12억 1,600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번 유찰돼서 70% 8억 5,100만 원에 시작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위치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여긴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입니다. 들어보신 분들 분명 있을 거예요. 대전의 중심이 둔산동이거든요. 서울의 강남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치를 파악을 할 때 아파트를 또 기준으로 많이 하잖아요. 대전에는 대장 아파트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대전 크로바 아파트입니다. 크로바 아파트가 경매 물건지와 직선거리로 약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크로바 아파트가 92년도에 준공된 약 33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요. 국민평형인 84제곱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점 21년도 11월 달에 1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거품이 걷어졌겠죠. 최근에는 24년도 5월 달이거든요. 5월 달에 9억 8,500만 원의 실거래가가 됐습니다. 이 대전 지방이지만 웬만한 수도권 아파트들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만큼 위치적으로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경매 물건지와 직선거리로 약 500m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토지의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업지역과 관공서가 다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둔산동입니다. 농협에서 설정한 근저당이 17년 11월 22일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현재 말소 기준 권리보다 더 빨리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은 없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모두 후순위이기 때문에 모두 소멸돼서 낙찰자가 인수할 보증금이 없는 깨끗한 물건입니다. 임차인 신고 현황을 보면요, 임차인이 18명으로 보증금이 8억 9,300이고요 월세는 0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전에 신고된 내역이지 우리가 낙찰을 받으면 새롭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세를 한두 개 정도 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전세를 세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은 다음에 다 월세 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월세 세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전에 신고된 내역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은 2억 4천만 원인데요, 이걸 역산으로 한번 해보니까 원금이 한 2억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임차 보증금 8억 9,300만 원, 근저당 금액 2억을 더해 보니까 약 11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감정이 12억에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 좀 많이 세팅되어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위반 대역은 별도로 없었는데 총 16개 호실로 나와 있었거든요. 1층에 4개 호실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현황을 가보니까 공동 주방이라든지 사무소도 다중주택으로 이용 중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총 16개 호실이지만 실제 현황상으로는 18개 호실인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매지에 내부 사진이 나와 있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내부 사진을 보니까 깨끗합니다. 17년에 준공된 물건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내부 같은 경우에는 뭐 도배라든지 장판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는 장판이 아니라 폴리싱 타일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에 맞는 깔끔한 집이고요, 굳이 장판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들은 도배 정도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월세 시세죠. 18년 준공된 물건이 500에 40, 19년에 준공된 물건이 1000에 50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18년도 물건이랑 큰 차이는 또 없어 보이고, 내부 사진으로 봤었을 때 좋은 자재를 쓴 걸로 봤었을 때 무난히 500에 40만 원에는 충분히 세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리형 원룸을 40만 원씩 18개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18개로 가정을 해보니까 월세는 720만 원이 나오고요,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9천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월세도 또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매로 저렴하게 또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시세들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물건지에서 좀 뒤쪽에 있는 다가구인데요, 19년 준공이고요, 대지는 70평, 연면적은 130평이고요 구성은 1층에 상가, 다가구 12개 호실입니다. 여기가 22년 12월 13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건물이나 토지 면적이 저희랑 지금 비슷한 물건이거든요. 준공도 한 2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물건이 22년도 12월 달에 13억 2천에 거래가 됐다. 22년 12월은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인지 알 거예요. 금리가 한참 올라가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승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13억 2천에 거래가 된 거죠. 인근에 다른 물건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물건은 이제 다중주택이고요, 20년 준공된 물건이고 대지는 70평, 연면적은 121평이죠. 거의 저희랑 똑같은 물건입니다. 근데 구성이 1층에 상가 2개 호실, 2층에 3개 호실, 그 다음 공동시사가 있고요, 3층도 4개 호실, 4층은 2개 호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포함해서 총 12개 호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 물건인데요, 그 물건이 23년도 11월 22일 날 12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3년도 11월이면 부동산이 완전 최악으로 떨어질 때였잖아요. 근데 그때 12억 3천만 원에 실거래가 됐습니다. 20년도 준공된 물건이긴 하지만 실제로 3년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날림 공사를 해서 저렴한 자재를 쓴다라고 하면 모를까, 저희 물건 같은 경우에는 내부 자재도 좋은 걸로 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랬을 때 3년 차이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물건과 저희 물건과 비교를 했었을 때는 가구 수라든지 구성이 실거래가 된 물건보다는 저희 경매 물건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물건 12개 호실밖에 안 되지만 저희는 실제로 18개 호실이잖아요. 6개 호실에서만 월세를 더 받는다라고 하면 이 물건이 훨씬 더 우량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소 감정가 수준에는 매도가 되지 않을까 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현장 임장을 통해서 매매 가능한 금액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꼭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월세를 받고 있다가 차후에 몇 년 뒤에도 매도를 할 거예요. 월세 받고 있다가 부동산 분위기가 좋았을 때 그때 매도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낙찰가를 제가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요. 인근 낙찰가율이 한 7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78%면 약 9억 5천 정도가 됩니다. 취득세 및 법무비를 한 3,500 정도를 잡아봤고요. 대출을 한 85%를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출은 8억 1천만 원이고요. 대출 이자를 대출금 8억 1천에 대출 이자를 한 5%를 설정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저희 수강생분들 보니까 4% 후반까지도 대출 금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월 이자가 332만 원이 나오고요. 순월세는 약 388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직접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3만 5천 원씩 세대당 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비용들까지도 여러분들의 추가 수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가구 주택이 거리가 만약에 멀다라고 하면 굳이 직접 관리는 하지 마세요. 거리가 가까우면 상관이 없는데 거리가 먼데 내가 그 비용을 더 받고자 수익을 내고자 직접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량이 24년도, 25년도에는 많습니다. 아파트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 아파트의 전세나 월세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공급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다가구 주택도 그 수요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구 주택 살 바에는 내가 그냥 좀만 돈 더 주고 아파트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기거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금리도 2배 이상 올랐죠. 전세 관련해서 이슈도 있죠. 대전 자체 내에 아파트 공급량도 많습니다. 그런데 26년도부터는 점차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시기에 또 금리까지 또 인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럼 공급량이 반대로 줄면 어떨까요? 그만큼 아파트 전세라든지 월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돈을 좀 더 주고 대출을 좀 더 받고 아파트를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가구 주택에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까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금리까지 만약에 인하가 된다라고 하면 대출 이자도 줄 거고 월세가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올라가기는 하지만요. 그러면 월 수익도 훨씬 더 높아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사라지게 되면서 매수하려고자 하는 매수인들이 점차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나중에 매도도 우리가 편하게 할 수 있는 물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 시기에 아무도 하지 않고 금리가 높고 부담스러운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취득을 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추후에는 제가 봤을 때 최소 5억 이상의 매도 차익은 볼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월세 수익은 제가 제외를 한 겁니다. 이 경매 물건에 한번 오셔서 현장 임장도 해보시고 부동산도 한번 들려보신 다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현장 임장 오셔서 수리할 비용이라든지 임대, 시세, 매도 가능한 금액을 꼭 파악하신 후에 입찰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